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는 보충제 중에서 이 B군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잘 먹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되지만 잘 못 먹으면 진짜로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이 B군인 것 같아요. 독이 되지 않게 하려면 뭘 확인하고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또 추천 제품까지 오늘 모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제는 정답이 없고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여러 자료를 더 보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튜브 영상들을 보다 보면 기능의학과 의사나 약사분들도 빠삭하게는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위험한 추천을 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일반적인 대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냥 영상 몇 개 보고 추천받은 대로 이것저것 먹어봐도 별일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말 그대로 정말 아이들이고 게다가 대사 기능이 정말 약하잖아요. 자폐가 일어날 만큼 약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자폐 전문가가 아닌 약사나 기능의학과 의사분들이 이렇게 약한 우리 아이들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만드신 그런 영상들 몇 개 보시고 결정하지는 않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판단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비전문가라서 더더욱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들로 함부로 영상을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신중히 만들고 있거든요. 양질의 책들 열심히 보고 또 서로 말이 다른 것들은 근거를 좀 찾아서 뭐가 맞는지도 판단해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뭐 국내 해외 영상들도 다 찾아보면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노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보충제 영상에 비해서는 도움이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제 영상도 참고하실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디 좋은 추천들 잘 가려내셔서 우리 아이들도 부작용 없이 잘 흡수시키고 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를 잘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은 이 8개의 비타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비타민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칭하여 비타민 B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B군은 각각의 비타민이 각각의 독특한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한 팀으로 일하면서 에너지 대사, 신경 전달 물질 합성, 지방 단백질 대사 그리고 신경기능, 두뇌 건강,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합니다. 이 한 팀으로 일한다는 의미는 각 비타민이 서로서로 상호 의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마치 우리의 손처럼 우리 손이 각각의 손가락, 또 손바닥, 손등 이게 다 합쳐져서 손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각 비군도 각각의 손가락, 또 손바닥, 손등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의 기능이 뭐냐? 손등의 기능이 뭐냐를 따지면 다 큰 기능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잘 기능하는 정상적인 손이 되기 어렵잖아요. B군도 이 8개의 비타민이 균형 있게 모여야 어떤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B는 개별이 아니라 전체로 봐야 하고 그 중에 부족한 것들은 따로 보충은 해주되 이것들이 더 힘을 받으려면 다른 B군들도 B컴플렉스 등의 보충제로 같이 올려서 밸런스를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B군 전체에 균형 잡힌 보충을 하지 않고 특정 비타민 B만 고용량으로 보충하게 되면 좋은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비타민 B들의 결핍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B 제품을 고르는 게 어려운 게 비타민 B만 해도 8가지나 되는데 그 안에서 각각의 비타민이 또 여러 형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비타민 B는 다 활성형이 또 있어요. 활성형이라는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전환된 상태, 신체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활성형으로 먹으면 흡수도 잘 되고 또 바로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활성형으로 먹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왕이면 활성형으로 먹자가 아니라 꼭 활성형이어야만 하는 활성형이 아니면 해로울 수 있는 비타민 B도 있습니다. 이렇게 B군이 효과가 있는 만큼 유의해서 봐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성분표를 보고 그걸 골라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B1 티아민부터 볼게요. 티아민은 이렇게 써져 있으면 비활성형이고
활성형인 걸 고르고 싶으시면 이렇게 써진 걸 고르시면 됩니다. 티아민도 비활성형은 신체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활성형으로 먹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아이허브에서 찾아보면 대부분의 티아민은 비활성형입니다. 대부분 티아민 HCl, 티아민 모노니트레이트를 쓰고 있고요. 제가 활성형으로 찾은 건 딱 한 제품 있었어요. AOR 어드밴스드 B 컴플렉스. 여기엔 벤포티아민이 들어있는데 벤포티아민이 생체 이용률도 가장 높고 냄새도 적고 속도 편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BBB를 통과하지 못하는 단점은 있다고 하고요. 국내에서는 활성형 티아민이 들어간 B컴플렉스가 몇 있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국내에서 많이 쓰는 건 푸르설 티아민이라고 하는데 이건 BBB를 통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냄새가 좀 심한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비활성형인 티아민을 아이허브에서 사 먹거나 AOR 제품을 아이허브나 아니면 쿠팡에서 사서 드시거나 국내에서 활성형 티아민이 들어간 제품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2 리보플라빈은요,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조효소고 B6 대사에도 필요한 성분이라서 B6를 먹고 있다면 B 컴플렉스를 섭취해서 B2도 함께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활성형은 리보플라빈 5 포스페이트라는 이름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B3 니아신은 에너지 대사에 필요하고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트립토판이 니아신,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렇게 세 가지로 전환이 되는데 우리가 니아신을 따로 섭취를 해주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될 여력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아신을 먹여주면 세로토닌이 더 많이 분비되는 효과도 있고 또 니아신 자체가 혈관을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긴장이 완화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작용이 좀 생기는데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것이 장점으로는 두통 완화나 긴장 완화 등이 있는데 부작용으로는 가슴과 얼굴 등에 홍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니코티닉 엑시드란 형태는 이런 부작용을 더 일으키기 쉽다고 하고요. 니아시나마이드 활성형은 그런 부작용이 없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니아시나마이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B5 판토텐산도 비활성형과 활성형 확인해 주시고요. B6는 ADHD와 오티즘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보충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과잉행동, 흥분, 자기자극, 불안, 강박적, 반복적 행동을 완화시켜준다고 하고요. 또 인지, 집중력, 언어 학습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세로토닌, 가바, 도파민 등의 신경 전달 물질 대사에 도움을 주어서 기분, 우울, 분노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컴플렉스로는 충분한 B6를 공급 못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별도로 더 섭취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리독신 하이드로클로라이드라고 표기는 HCl로 되어 있는 L만 소문자 L입니다. 이 피리독신 HCl 형태는 원료에 이슈가 있어서 피하는 게 좋다고 해요. 출처는 위에 카드로 표시해 놓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아주 많은 B컴플렉스 제품이 이 형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원료 이슈가 있다는데 굳이 이 형태를 선택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활성형인 피리독살 5 포스페이트 형태를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이 어떤 전문가들은 비활성형으로 메가도스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활성형인 POP 형태로 먹이는 게 좋다고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한테 비활성형인 B6를 메가도스로 꽤 오래 복용시켰는데요. 그래도 검사를 하면 B6 수치가 바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활성형은 흡수를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은 POP 형태로만 주고 있거든요. 근데 POP 형태로 주고 나서는 아직 검사를 못 해봐가지고 저도 뭐가 맞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건 개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B7 BOT는 장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장내 미생물 상태가 굉장히 불균형하고 안 좋잖아요. 곰팡이 문제도 많고요. 근데 이 BOT는 곰팡이를 덜 침습적인 형태로 유지시켜서 박멸을 쉽게 하고 또 B12, B6 엽산과 함께 장벽 재생에도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꽃큐텐과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더 좋아진다고 하고요. B12, B6 엽산과 함께 지방의 합성도 돕는다고
활성형이라고 합니다. 비오틴의 활성형은 디비오틴인데 굳이 활성형일 필요는 없다라는 글을 몇 개 봤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제 B9 엽산과 B12 이게 얼마나 자폐 아이들에게 중요한 비타민인지는 제가 오티즘 리커버리 책을 리뷰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하였으니 그 영상을 봐주시고요. 95%의 자폐 아이들이 메틸레이션 기능 이상을 보이는데 이 메틸레이션의 기능을 높이는 두 가지 주요 물질이 이 엽산과 B12입니다. 그런데 엽산을 고를 때 정말 주의할 것은 폴릭 액시드라고 하는 비활성형 엽산은 먹이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중 대다수는 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폴릭 액시드를 활성화된 상태로 전환을 못 시킵니다. 전환을 못 시키면 이 폴릭 액시드는 그냥 배출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메틸레이션 바퀴에 엉겨 붙어가지고 오히려 메틸레이션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폴릭 액시드는 꼭 피하시고 활성형으로만 먹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활성형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4세대 활성형까지 나온 것 같은데 대략 아래 이름들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틸폴레이트나 L5-MTHF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니까 그 중에 용량 보시고 가격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B12도 자폐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일반적인 알약이나 가루약 같은 걸로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혀 밑에 놓고 녹여 먹는 약도 나오고 혀 밑에 뿌리는 스프레이도 나오고 하니까 흡수가 잘 되고 아이가 거부감 없이 지속할 수 있는 형태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엘사는 주사로 보충하고 있거든요. 한국에 주사 처방해주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으니까 필요하시면 주사도 처방 받으셔서 보충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틸코발라민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엘사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워크지 같은 거 풀거나 퀴즈 하거나 할 때 제가 선물처럼 뿌려주거든요. 혀 밑에 상처럼. 네,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그 스프레이는 보통 아이들이 많이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탕은 엘사 같은 경우는 그냥 뱉어내더라고요. 너무 싫다고. 사탕이랑 스프레이 중에 추천하라고 하시면 저는 스프레이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B 컴플렉스를 고르는 기준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빨간색으로 된 건 꼭 피하는 것들이고요. 주황색으로 된 건 주의해서 보는 것이고 이왕이면 초록색으로 된 것들을 고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초록색 칸으로 아예 칠해 놓은 것은 이것만은 꼭 이걸로 활성형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거는 제가 저희 아이한테는 따로 개별로도 보충하고 있는 영양제입니다. 일단 B 컴플렉스부터 시작하셔서 어떤 부작용도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때 이제 별도 보충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하나씩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추천 제품은 일단 B 컴플렉스만 추천을 할게요. 이 활성형 B 컴플렉스 제품을 찾으시려면요. 액티브 B 컴플렉스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가 모든 제품을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검토해본 것 중에서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AOR 제품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이게 아이허브에서 계속 품절이어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 주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못 드렸는데 보니까 쿠팡에서 직구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쿠팡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쏜사와 제네스트라. 공동 2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쏜사 베이직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이건 아이허브에 있습니다. 제네스트라는 아이허브에는 없는 것 같고 쿠팡에서는 구입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B군은 부작용으로 각성이 되고 또 과잉 행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유의해서 보시고요. 또 뇌를 깨우는 작용을 하므로 저녁에는 먹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수용성이라서 공복에 먹이는 게 좋지만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작용들이 염려가 되면 식후에 먹어도 무방합니다. 사실 엘사 같은 경우에는 보충제에 큰 부작용이 없었는데 소량의 보충제에도 부작용을 보일 수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기초 검사로 몸에 이상이 없는지 다 확인하시고 한 가지씩 추가하시고 소량부터 서서히 증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조심스럽게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